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통장 잔고를 보며 밤잠을 설치신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금기 60대 이후에 과연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받는데 뭐가 문제야? 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막상 은퇴하고 보면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은퇴 후 오히려 더 큰 걱정을 안고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몰랐던 불안감이 연금만으로 살아가려니 갑자기 밀려오는 것이지요. 통장을 열어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집은 집일 뿐이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연금 받긴 하는데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예전만 못해요 하시더군요. 이처럼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숙제입니다. 개인마다 생활 수준이 다르고 지출 습관도 다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매달 얼마나 쓸지, 지금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계산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지요. 그래서 오늘은 60대가 되면 통장에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지 그 기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그만큼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더 채워야 한다는 부담이 앞서시나요? 먼저 은퇴 후 생활비의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매달 나가는 돈은 계속되고 일할 때처럼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더 불안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보면 먹을거리, 집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병원비까지 들어갑니다.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려면 매달 약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살려면 3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크지 않나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작은 금액들이 쌓이면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도 매달 최소 20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기준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간다는 걸 실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통장에 얼마가 있어야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요? 계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월 생활비에 앞으로 살아갈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매달 25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이 필요하고 은퇴 후 20년을 더 산다면 총 6억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물론 이 6억 원을 현금으로 다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는다면 그만큼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까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1년에 1200만 원, 20년이면 약 2억 4천만 원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연금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최소한 3억에서 4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요. 이 돈은 단순히 여유 자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 자금입니다. 통장에 이만큼이 있으면 큰 병원비가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이 기준과 비교했을 때 마음이 놓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불안하신가요? 하지만 생활비만 계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의료비입니다. 6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오기도 하고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은 꽤 큽니다. 또한 자녀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다 커서 독립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손주 양육 등 부모 세대가 다시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하지요. 그리고 집수리나 자동차 교체처럼 갑자기 큰 돈이 나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생활비 계산만으로는 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라고 조언합니다. 이 돈은 손대지 않고 꼭 안전망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을 대비한 우산처럼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돈이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면 나는 어디서 꺼내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비상금을 쌓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요. 2025년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6만 9천 원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납부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최대 수령자는 월 296만 원 이상을 받기도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떨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 수급 가구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123만 9천 원입니다. 즉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아도 매달 120만 원 남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 120만 원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채우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은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전체 수급자의 약 2.2%에 불과합니다. 개인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수령액도 약 65만 원 정도라서 생활비 전체를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틀을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노후가 넉넉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이 보탬이 되면 조금 나아지지만 그마저도 평균적으로는 큰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연금이 있더라도 현금 자산 최소 3억에서 4억 원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생활비 일부를 채워주고 현금 자산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큰 지출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내 생활비 중 몇 퍼센트를 채워주는지, 그리고 나머지를 어떤 자산으로 메울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계산이 선명해질수록 노후의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다음으로 집 한 채의 한계와 자산의 유동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이 있으니까 노후가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집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이자 정서적인 안식처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은 아닙니다. 아무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은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은퇴 후 흔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입니다. 이럴 때는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일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집을 처분하는 건 평생 살던 자리를 떠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유동성입니다. 집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가 급히 도움을 요청할 때 집을 팔아서 당장 그 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령 팔 수 있다 해도 시간과 절차가 걸리고 그동안은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노후 자산은 가치보다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합니다. 집은 지켜야 할 자산이지 생활비를 대신할 자산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집이 있더라도 반드시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별도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안심 속에 머무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집과는 별개로 쓸 수 있는 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물가 상승이 가져오는 노후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년 전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5,000원이면 가족이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을 넉넉하게 시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밥 한 줄 가격도 4,000원, 5,000원을 넘지요.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에서 물가 상승은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오르고 직장 보너스나 승진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과 저축에만 의지해야 하지요. 그러다 보니 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되는 생활 부담은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매달 25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3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년 뒤에는 3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든 돈이 그대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노후 자산을 준비할 때는 현재 금액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지금 돈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들지를 감안해야 하지요. 또한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금융 상품이나 연금 상품 혹은 물가를 반영하는 투자로 일부를 운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모은 돈이 10년, 20년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준비한 돈이 앞으로도 같은 가치를 지닐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돈이 불어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최근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연 2% 정도입니다. 이 속도로 오른다고 가정하면 10년 뒤에는 같은 생활을 하는데 약 305만 원이 필요합니다. 20년 뒤에는 무려 372만 원이 필요하지요. 만약 물가가 조금 더 빨리 연 3%씩 오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0년 뒤에는 336만 원, 20년 뒤에는 452만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지금 250만 원으로 가능한 생활이 20년 뒤에는 최소 370만 원에서 450만 원은 있어야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체감되시나요? 노후의 안정은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시간에 따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을 줄이는 현명한 생활 태도도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는 돈을 아껴 쓰는 지혜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밖에서 사 먹던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신다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가입해둔 각종 구독 서비스나 통신요금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수만 원이 절약되기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비의 질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는 대신 경험을 선택하고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소소한 만족을 주는 소비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돈은 천천히 쓰이고 마음은 훨씬 더 여유로워집니다. 작은 절약이 모이면 매달 몇십만 원, 1년이면 몇백만 원, 10년이면 수천만 원이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큼이나 아끼는 것도 결국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새는 지출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돈보다 중요한 관계 자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를 지켜주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든든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 자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걷고, 이웃과 함께 밥을 나누고, 가족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면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해야 하지만 함께 모여 식사하거나 교류하면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외로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이 길어지면 병원비가 늘고 마음이 약해져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관계를 지키는 건 곧 돈을 아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지출은 줄고 행복은 커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전화 한 통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정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점검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노후에 필요한 돈, 연금, 자산, 지출,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점검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매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나는 매달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노후 계획이 한층 선명해집니다. 둘째, 연금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내 계정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고, 개인연금 역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생활비 중 몇 %를 채워주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현금 자산을 점검하세요. 집은 집이고 연금은 연금입니다. 갑자기 쓸 수 있는 돈, 즉 현금 자산이 3억에서 4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금을 따로 마련하세요. 손대지 않고 오직 긴급할 때만 쓸 수 있는 돈,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따로 준비해 두는 것이 마음을 크게 편안하게 합니다. 다섯째, 관계를 돌보세요. 돈을 넘어서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5가지 중 몇 개나 체크할 수 있으신가요? 이 작은 점검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나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계산은 단순합니다. 65세 부부가 매달 25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20년 동안 약 6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면 실제로는 7억 원에서 8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부부가 평균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은 월 123만 9천 원, 20년이면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라면 생활비 총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계산했을 때 추가로 4억에서 5억 원이 현금 자산이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3억 원이 빠지기 때문에 최소 7억에서 8억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더 큰 부담이 따르기에 생활 방식을 조정하고 지출을 줄이는 지혜가 꼭 필요하지요.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있으면 4억에서 5억 원, 국민연금이 없으면 7억에서 8억 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도출한 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막막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점검하고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작은 비상금을 따로 모으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겁니다. 돈은 삶을 지켜주는 도구이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면서 돈이 아닌 삶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보다는 여유와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